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 되었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에이마이프로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상속 감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자산가분들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저와 같은 세무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의외로 많은 자산가분들이 유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닌 말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상속세는 알아서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절세가 먼저지 재원이야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죠?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무려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 부자 보고서 같은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 부자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56%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거주용 부동산의 비중은 30%가 넘는다고 하죠. 예적금과 같이 바로 인출이 가능한 금융자산은 10%도 채 안 되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 되었다.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부자보고서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상속재산이 100억이라고 하면요, 현금은 대략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은 최소 40억 원 이상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현금 외에 다른 재산들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주식이나 펀드, 금 같은 수익률이 좋은 투자 자산들도 처분해야 할 수 있고요. 결국 끝에 가서는 부동산도 처분해야 할 수 있겠죠. 물론 상속세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최대 10년간 나눠낼 수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다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세를 마련하려면 물려받은 재산들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겠죠. 급하게 빨려면 물론 싸게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물려받기 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때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상속세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손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팔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다면 그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연부연납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의 비중이 클 때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하신 대표님들이 컨설턴트 분들이나 세무사들이 계산해준 회사의 주식 평가액을 보시고 만족스러워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어? 하면서 고생했던 옛 시절을 추억하시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뿌듯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액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계산하는 것이고 거래할 때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는 할 수 없으나 상속세는 매길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물론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현금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현실에서는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주식이지만 세법상 계산법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재산은 없고요. 비상장 주식만 상속되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못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극단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요. 법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만 신경 쓰시다가 개인 재산은 잘 돌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사업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이렇게 회사를 잘 키워서 회사의 주식 가치는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걸 물려주려고 하니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회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액을 계산할 때도 난관이 있죠. 바로 사업무관 자산 때문인데요. 보유연금이 많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했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걸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모두 잘 준수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세 재원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하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상속세 납부를 위해 헐값에 넘겨야 할 수도 있고요. 회사를 물려주시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회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잘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인 본인으로 해두면 나중에 내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또 그만큼의 소득 출처가 필요하겠죠. 배우자나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자연스럽게 소득 출처도 입증되고 보장 금액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분한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 보험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법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대표자의 사망 시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법인에 지급됩니다. 이 자금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직 이 자금은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이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가지급금과 다를 바 없겠죠.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충분하다면 퇴직금으로 인출하여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강화되어 온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때문에 상속세 못지않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법인을 통해서 애써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허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감자입니다. 상속감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주식의 일부를 법인에 양도하여 유상감자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상속감자가 유리한 이유는 상속을 받은 후 바로 감자를 실시할 경우 소득세가 적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감자라는 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자를 할 때 최초 투자 금액이 아닌 현재의 시가대로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주주들은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게 되겠죠. 이것이 배당과 성격이 같다고 하여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일종의 투자금의 회수인 것이고요. 투자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돈은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주식을 받게 되면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현재의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가족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현재의 시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 피상속인이 5,000원짜리 액면가액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요. 상속 당시 시가가 10만 원이라면 유가족들의 주식 취득가액은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주식을 바로 주당 10만 원에 감자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감자의 대가가 동일하게 되어 배당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상속받음으로써 내야 하는 상속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속세는 어차피 현재 시가로 내야 할 세금인 것이고요. 상속받는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면서 드는 세금이 영에 수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상속감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의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주는 방법,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을 해주거나 현금 흐름이 좋은 임대자산 등을 사전 증여해서 사업소득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방법들이 활용되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활용하여 자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상속재원을 마련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들의 대부분은 최소 10년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자금 추처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감자의 경우에는 이 플랜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만 맞는다면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를 못했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후 소각처럼 과세 이슈가 될 일이 크게 없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